당신의 사소한 일상이 궁금해서. 오늘 아침 출퇴근길이나 등 하굣길의 풍경을 기억하시나요? 구름의 모양은 어땠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는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쉽게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매일 너무 치열하게 앞만 보며 달리느라 놓쳐버리는 것이죠. 저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란 핑계로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놓치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작은 행운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지냈고, 일상에서 저를 아끼고 배려해준 이들에게 관심을 들 여유도 갖지 못했죠. 하지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국 인생이란 사소한 일상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다면 인생도 행복할 리 없는데 말이죠. 사실 행복은 그리 대단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루를 열심히 보낸 뒤에는 일상에 지치지 않도록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찾아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건 정말 별게 아닙니다. 어쩔 땐 차 한 잔과 과자 한 조각이 지친 하루를 달래주기도 하니까요. 나는 마들렌 조각이 녹아든 홍차 한 숟가락을 기계적으로 입에 가져갔다. 그런데 과자 조각이 섞인 홍차 한 모금이 내 입 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내 몸속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감미로운 기쁨이 나를 사로잡으며 고립시켰다. 이 기쁨은 마치 사랑이 그러하듯 귀중한 본질로 나를 채우면서 삶의 변전에 무관심하게 만들었고, 삶의 재난을 무해한 것으로, 그 짧음을 착각으로 여기게 했다. 아니, 그 본질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초라하고 우연적이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작은 마들렌 한 조각으로 일상의 고뇌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과정을 잘 표현했죠. 소설은 분량이 무척 방대하지만 개인의 내면을 깊이 묘사해 많은 울림을 줍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인공이 자기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죠. 누군가에겐 마들렌 한 조각이 달콤하긴 하지만 한두 입 베어 물면 사라지는 소소한 것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한 조각만으로 훨씬 풍부한 감정을 느끼고 시공간도 넘나들 수 있죠. 이런 사람에게 마들렌은 평범한 과자 한 조각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프루스트는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에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고난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들렌 한 조각은 무엇인가요? 이 문장을 읽으며 각자 위안이 되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가진 힘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문장을 함께 나누려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로 인해 그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사소하지만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을 찾는 비밀 열쇠입니다.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 모임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겠죠. 그런 건 다른 누가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스스로 찾거나 만들어야 하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박하고 현명하게 산다면 이 세상에서 삶은 고된 시련이 아니라 즐거운 유희가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신념과 경험을 통해 확신한다. 소로는 사소한 행복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숫가에서 2년 2개월간 혼자 살면서 자연을 예찬하고 문명의 야만성을 비판하는 에세이를 썼죠. 그가 월든 호수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나는 월든 호수처럼 고결한 성품과 순수성을 잘 간직한 이를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다양한 번역본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세밀하고 감각적인 표현과 묘사도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삶과 자유에 대해 중요한 통찰이 담긴 의미 있는 책입니다.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직접 집을 짓고 장작을 패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을 마쳤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흘린 땀만큼 보상을 받는 삶을 살았죠. 고되지만 보람찬 일과를 마치면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행복을 온전히 만끽할 줄 아는 삶. 그가 글로 몸으로 보여준 이런 소박한 삶의 태도야말로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한없이 지친 일상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 아닐까요? 사회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도시 전체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무질서가 큰 사회적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개인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연인이나 친구가 크게 다툴 때는 단지 한두 개의 사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작은 오해와 감정이 쌓이고 또 쌓였다가 터지는 문제죠. 이때 대체 왜 사소한 일로 화를 내냐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소하지 않은 그 상황은 바로 오랜 시간에 걸쳐 사소함이 켜켜이 쌓였을 때 일어나니까요. 각각의 파트너는 자신보다 상대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사랑과 결혼의 성공을 위한 유일한 기초이다. 서로가 자신보다 상대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두 사람은 대등한 관계가 틀림없다. 철학자이자 아들러 심리학의 전문가 기시미 이치로는 당신의 사랑은 지금 행복한가요?에서 사랑의 기초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상 속 사소한 일들을 알고 싶다는 뜻이죠. 점심은 먹었는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 오늘 하루 별일은 없었는지 계속 궁금한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매일매일 특별한 이벤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가수 10cm의 노래말처럼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런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요. 사소한 일들에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기에 서로에게 작은 기쁨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행복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니까요. 삶은 매일의 사소한 일들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